안녕하십니까. 평택시민신문 발행인 김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영상에서 살펴보신 내용을 토대로 이 시기의 특징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이 시기를 돌아보고 판단해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과 평택지원 특별법과 관련된 사안들이 이 시기의 평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규정력을 미치는 현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둘째로는 브레인시티와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개발과 금융위기로 위한 개발 사업의 지연. 셋째로 쌍용차 옥새 파업과 2차 해외 매각 파동. 그리고 끝으로 정치적 지형의 변화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한미군 통합 평택 이전은 주민과 반대운동 단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06년 5월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고 결국 2007년 2월 주민과 최종 집단 이주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 사안은 외국 군대를 위해서 두 차례나 이미 미군에 쫓겨났던 대추리 주민들이 또다시 21세기에서도 쫓겨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과연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은 무엇이며 국가는 국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상징적 교훈을 준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집단 이주로 일단락됐지만 미군기지 평택 시대를 맞아 평택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주한미군과 관련돼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편 평택지원특별법은 강제 규정이 없어서 명목상의 법에 그칠 염려가 크다는 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우재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조 8천억 원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과 약 1조 8천억 원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게 돼 지역사회는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430만 평의 추가적 공장 물량 배정과 대학 신설 이전 가능 등 수도권 규제의 벽을 허무는 각종 혜택들이 주어지면서 평택사회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수차례 지연되면서 대추리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퇴거시킨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의아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평택사회 전체를 보면 지역사회가 주한미군을 둘러싸고 크게 갈등하면서도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의 희생으로 지역사회가 파국을 피하면서 도시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갈등을 풀어가는 평택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성숙한 역량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평택 시민들은 언제나 대추리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브레인시티 사업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고덕 국제 신도시와 각종 도시 개발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2007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국가적으로 각종 개발 사업들이 어려워지면서 평택 지역사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평택은 타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충격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연기돼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도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청북 택지개발, 소사벌 택지개발, 지제 세교지구, 화영지구 등 각종 공공과 민간 도시개발 사업도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표류하게 되면서 지역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201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삼성전자 평택공장 입주협약이 2010년 체결되면서 지역사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져주게 됩니다. 2004년 상하이차에 매각된 이후 쌍용 자동차는 계속되는 기술 유출 논란과 노사 대립 문제에 휩싸였고 2009년 4월 2646명의 대규모 정리 해고가 발표되자 쌍용차 노조원들은 77일에 걸친 옥새 파업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정치권의 중재 노력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 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종적 노사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게 되고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게 쌍용 자동차는 인수되게 됩니다. 평택 지역 토종기업인 쌍용차의 극심한 노사 대립은 지역사회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고 쌍용차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쌍용차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여론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후 2010년대에도 해고자 복직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쌍용차는
평택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향토 기업이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애증의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 등이 치러지게 되는데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의원까지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정당 간의 대결이 커지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평택시장은 한나라당 송명호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고 도의원은 모두 한나라당에서 차지하게 되며 시의원도 16명 가운데 11명이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돼 지방정치의 일당 독주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8년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는 평택 시민들은 평택갑에서는 한나라당 원우철 후보를, 평택을에서는 통합민주당 정장선 후보를 선택하며 3선 중진 의원을 배출하게 됩니다. 원우철 후보는 통합민주당 우재형 후보와의 리턴 매치에서 승리하게 되며 3선 정복에 성공하게 되고 정장선 후보는 한나라당 박상길 후보를 누르고 3선 고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총선 결과는 평택 시민들이 안정된 지역 발전을 위해 중진 국회의원을 선택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돌풍이 불었습니다. 민주당 김선기 후보가 한나라당 송명호 시장을 누르고 시장 4선 고지에 오르며 평택시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도의원 4석 가운데 3석, 시의원은 민주당이 15석 가운데 6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통합 평택시의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주한미군 이전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평택지원 특별법 시대가 개막되고 브레인시티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공공과 민간의 도시개발 드라이브, 삼성전자 평택고덕산업단지 유치 등 도시의 역동적 변화가 두드러졌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택시민신문 10대 뉴스를 통해서 본 평택 아카이빙 프로젝트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